자, 7월 29일 기준에 공약주 기준 또 설정해서 이제 같이 들여다 봐야 되는데, 내일 아침이 되면 이제 다시 바뀔 수는 있어요. 왜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종목 기준에서의 내일 아침 동시효과 상황의 흐름이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설정 범위 잡아놓은 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순 기준에서 잡아놨는데, 하이닉스 기준점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미끄러져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제 그 다행히 꼬리를 달고 돌려놨어요. 거래를 실은 상태에서의 꼬리를 달고 돌린 거. 거래가 이제 안 실려 있으면 오히려 또 더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거래를 실어놓고 꼬리를 달아놨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 단위에 내일하고 모레 이제 좀 더 탄력을 받으면 완전한 변곡 기준의 되돌림의 흐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HMM도 이틀 연속 이제 하반 경직성을 잡아줬는데, 오늘 프로그램 쪽 수급 이외에 자체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당폭의 이제 매수 기준이 설정돼 있고, 추세 전환 부분이 이제 4만 원 초반에선 잡혀 있기 때문에 이쪽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 이제 800만 주 기준점에서의 설정 범위, 그리고 네이처셀 1000만 주, 넥스트 사이언스 1000만 주, 그리고 아난티 2500만 주, 바이오니아 800만 주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내일 아침에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아난티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의 성향 자체가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진보 성향의 기준에서 북한과의 관계 긍정적으로 이제 유지 개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오늘 이제 물꼬가 어제 튀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단해서 미리 들어가서 한 번씩 터질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때 거래가 터질 때, 거래 대금이 터질 때 그 기준에서 이제 들여다보고 설정 범위 잡아가고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난티 그리고 이제 바이오니아, 넥스사이언스는 프로그램 대비해서는 이제 뭐 실질 뚜껑을 열었을 때 제한적인 수급이었지만은 규모 면에서도 일단 뭐 거래를 실어주고 상한가기 때문에 그 다음 그 추이 범위가 좀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이제 운전을 해나갈런지 그들이. 그러니까 저는 매집은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매집을 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고빈도 거래를 유발시키고 그 범위에서 이제 변동성 나올 때 안정적으로 물량을 쥐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정리하고 가는 그러한 고빈도 거래 세력들, 그런 기준에서 이제 좀 추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기준 거래량은 이렇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5종목을 올려두는데, 오늘 그 흐름을 시장 바닥 인식을 일정 범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시장 바닥 인식 잡혀 있는 가운데 여러 종목군들, 그러니까 위에서 세 번째까지는 뭐 사실상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군들 기준이 되는 거고, 밑에서 이제 네 종목의 기준은 말 그대로 이제 테마주의 바이오에 뭐 다 섞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일은 이제 5종목으로 줄여놓을 거예요. 내일 기준에서 5종목으로 줄여놓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이제 올려드릴 건데 올려드리고 차분차분 한 번 더 들여다보기도 할 건데, 일단은 출석 체크 한번 하시죠. 뭐 그렇게 해서 접속 인원이 뭐가 문제인지, 시장이 문제인지, 뭐 제가 문제인지, 데일리를 하다가 화수목만 해서 그런지 예전과는 좀 달라요. 또 그 방송 시간도 2번 나누어서 해서 그런 건지 접속 인원이 이제 조금 예전 대비, 예전에만 한 400명 500명 정도 되시다가 지금 많이 줄어 있으시죠. 지금 이제 40분 들어와 계시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더 들어오시긴 하는데, 어찌됐건 출석 체크는 뭐 다 같이 해보시죠. 뭐 그래서 내일 기준에서도 시장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르지만은 지금 뭐 나쁜 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기준에서부터 또 힘내자.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333 각 채팅방에 상상상 333 올려주시고 죄송한데 이제 저 볼일 보시고 나서 물 하나만 좀 준비해 주세요. 상상상 333 예, 능동적으로 우리 그 홈페이지 쪽은 홈페이지 쪽도 항상 한 100여 분 정도 접속이 되셨거든요. 지금 기준은 홈페이지 쪽도 뭐 많이 들어오시면 20-30명 들어오세요. 윤정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어찌 됐건 간에 그렇죠. 좀 능동적으로 저도 좀 신이 나야죠. 오늘 심지어는 오늘 그냥 7시 방송 링크 걸어놓고 하지 말까 이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뒤달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 같이 노력을 하자. 상상상 그렇게 하고 이제 요 자료 부분을 올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상상상 능동적인 방 16개가 있는데 뭐 복병까지 있어서 그 광고쟁이들 복병까지 있어서 참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략 자료 부분들을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어려워서 뭐 쉬시는 흐름도 있으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께 내일장 공략주 기준을 다 한 번씩 들여다보실 수 있도록 상상상 그리고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1번부터 12번 방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좀 호응하시는 부분이 제한적일 때에는 어렵게 힘들게 다 그 방에 다 안 넣어줘도 돼요. 제 방송 중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호응이 있는 방 기준 위주에서만 왜냐면 뭐 스팸일 수도 있으니까 또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고 동영상 자료를 또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동영상 자료도 내일 장중에 또 올려드리라고 할 테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그 윤정두를 검색을 하세요.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요 밑에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식 홈페이지하고 유튜브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제 공식 홈페이지하고 마찬가지로 유튜브가 있습니다. 일단 어찌됐건 그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쪽에서부터 설명드리고 유튜브 쪽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려드린 그 전략 내용 기준에서 분명하게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채팅방 저렇게 이제 답변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답변을 못 해드리다 보니까 인원이 또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방송을 들어오시면 참 제일 좋은데 방송을 접속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전혀 뭐 유튜브 방송에 참여를 못 하시니까 자 네이버에서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오십시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교육 강좌 기준에 이 부분을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거죠. 그 시간 작아서 안 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면 캔들 엑스파일 청기 누설 필살기 뭐 해가지고 9시간짜리 강의인데 그 중에 이제 2시간 반 정도를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린 겁니다. 다시 눌러보시면 이제 이렇게 시리즈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2시간 반짜리 내용을 전부 VOD하고 교육 자료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공부 좀 하시고 근데 이제 그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거를 공부를 해서 어느 세월에 수익을 내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이런 자료들은 쿠팡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총 5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USB 한 강이 있어서 60시간짜리 교육인데 일단은 오늘 이제 VIP 회원가입하신 분들 기준에서 전체 VOD 자료는 사은품으로 드리는 걸로.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시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이제 말일도 다 됐고 그동안 약속드렸던 이제 가격 인상 부분 그 부분을 그대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을 했고, 아마 유튜브 쪽에는 가격을 지금 바꿔놓으라고 해서 바꿔놓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공지사항도 퇴근하고 내일 오전에 전부 다 바꾸세요. 공지사항 부분부터. 그래서 임직원 방에다가 올려놓으세요. 임직원 방에 올려놔서 내일 출근하면은 전체 이제 그 공지나 모든 내용들 가격 전부 이제 바꿔놓는 걸로. 일단 뭐 팝업창은 바꿔놨네요. 그죠? 팝업창은 바꿔놓으셨고, 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이제 못 바꿔놨는데, 내일 기준에서 오전 중에 디자인 바꾸고 해서 바꿔놓을게요. 근데 이제 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뭐, 주력주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 요 안에도 이제 세심하게 다 봐야 돼요. 안에 있는 가격대. 요거 이제 다 바꿀 겁니다. 500만 원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시세, 주도주 시세를 잡아낼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즈 다시 맞춰 놓으세요. 유튜브 방송 사이즈. 그렇게 해서 채팅방 뭐 반쪽만 나오니까 바꿔놓고, 그렇게 해서 요 안에서 요걸 클릭을 하시면 돼요. 요 가격 싹 다 내일 바꿔야 되는 거고,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결제창으로 바로 오세요. 결제창으로 이제 뭐 이 가격대 지금 결제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뭐 전화를 이쪽으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번호도 VVIP 홈페이지 전화번호도 저것도 바꾸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저것도 내일 수정하라고 전달을 꼭 해주세요. 그 임직원 방에 미리미리 다 올려놓으세요. 저거 바꾸랍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번호 어느 거를 VVIP로 이제 설정할지를 설정을 해놓고, 내일부터는 이제 요 가격 단가가 인상 되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이제 정회원님들께도 별도로 안내를 해드려서 마지막에 이제 연장하실 분들 미리미리 이제 연장해 두시게끔. 그래서 시스템 바꿔놓으면은 새로 설정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내해 드릴 건 간단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쪽 기준인데, 유튜브 쪽의 기준에서 이제 오늘 그 기준에 여러분들께 오늘의 라이브 이거 제목을 한번 우리가 저도 좀 들여다본다 하면서도 이거를 못 보고 있는데, 오늘 종목별 조각교육 오늘의 종목은 왜 그건 없는 거야?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희 직원분들한테. 이게 언제 걸 잘라놓은 거죠? 장중 기준인가? 장중은 이건가? 오케이. 그러면 장중 기준에서 넥스사이언스의 이런 전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거를 기준을 잡고, 종목별 조각 교육은 이건 뭐죠? 뭐가 될까? 야간 무방 일부에 해드린 거 그거를 올려주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오늘의 라이브는 라이브 전체로, 이걸 좀 뭔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잡아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수정 다 안 해나? 월요일 금요일 5시? 아닌데 그 이상인데 수정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자, 넥스사이언스 보겠습니다. 넥스사이언스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25분 이제 녹화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 비중 100% 차익 실현, 신규 추가 재편입 기준, 뭐 고점 24,800원에 13.50% 돌파를 했을 때에도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왜 그런 기준이 잡힙니까? 왜 그런 기준이 잡힐까요? 일단은 이게 어느 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올려놓고 했을까? 메모장을 올려놓고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아모센스 포스코 인터, 잠시만요. 이게 언제 거죠? 넥스사이언스 13.35%.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이런 기준을 이제 같이 들여다 보실 수가 있는데, 왜 중간에 이게 왜 들어가 있을까? 아모센스가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임이 나와야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KG 이테스 같은 경우에 올려드렸을 때 이거를 지금 편입할 수 있나요의 기준을 질문을 주셔서 이렇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제 설명을 쭉 드리고, 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넥스 사이언스의 흐름을 같이 들여다보고 넥스 사이언스의 흐름을 이렇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라는 기준점을 여기서부터 이제 설정을 해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넥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28일 개장 초에 24,600원의 고점을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거래를 일부 수반하면서 1분봉입니다. 1분봉 10시 25분이에요. 1분봉 기준에 이렇게 설정이 된다. 설정이 무슨 얘기냐면은 1분봉 기준의 기준 거래량을 15만 주 그리고 10만 주의 거래를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럼 VVIP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VVIP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내용을 듣고 저자락에서 24,100원, 150원 저자락에서 편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좀 더 밑에서 잡는다면 23,500원, 700원 이런 기준에서 같이 들여다보던 그 시점에 줄 거들이던 시점에 요 이제 보시면은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보시고 자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24,200원입니다. 앞전 고점이 24,600원인데 그 고점의 기준은 13%대이니까 우리가 시가총액 조금 전에 배우셨죠? 1조 미만의 종목은 얼마까지 차익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그랬어요. 금요일자 방송 오늘 금요일이 아니라 7시 10분 방송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오늘 7시 10분 방송 진행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종목 기준에서 시초가 갭상승 시 최대 10% 최대 15% 개장초 기준 시초가 갭의 기준인 거고 오전장 장중 기준 최대 15%까지 15% 상승까지 편입 가능하다. 이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점을 넘기는 기준이 13% 기준이니까 그래서 기준 거래량 이렇게 잡아드리고 앞전의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 70% 수준 그리고 그 밑에 줄 쳐드린 게 공격적이신 분들 나는 무지 공격적이야 5MA 20MA 거래량만 실려도 들어갈 거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해드리는 이제 거래량 기준을 좀 설정을 해 놓으시고 결론적으로 제일 편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일 편한 게 V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서 사요 말을 거래량 실려 있으니까 성향에 따라서 여기서 사는 거죠. 응? 편입하시는 거죠. 그럼 편입하시고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지금 사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뭐 야 그럼 공부를 내가 좀 더 해야 되나 뭐 지금 왼쪽에 여기에 지금 고점이 형성돼 있잖아요. 24,600원이 예? 우리가 녹화하고 있을 때 근데 거래량이 일단 여기서 수반됩니다. 줄 두 번째 줄에 체킹 됐습니다. 여기서든 여기서 후속 거래량이 터지면 여기서든 편입의 기준이 잡힙니다. 그 내용이죠. 24,100원입니다. 이 내용이죠. 매직 계산기 이렇게 딱 잘라서 올려드리잖아요. 시초가가 22,600원인데 저가가 22,000원이에요. 쑥 하고 5%대 그 갭 상승해서 3%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초가를 돌려요. 시초가를. 그러면 거래가 수반되고 이제 돌렸으니까 그때 사실은 가장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22,600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밀력이 됐을 때 차익 실현 범위는 마지노선은 5%까지 고점 대비 밀리면 그거는 더 이상 견디면 안 된다. 뭐 1.5% 밀렸을 때 차익 실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5%의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드린 거고 편입 단가는 이렇게 3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고가 넘길 때 3분의 1, 2분의 1은 지지를 받는다의 개념이 그냥 거기 가격에서 맴돌고 있다가 아니라 그 가격에서 거래를 터트리고 돌려야 된다. 거래를 터트리고 돌린다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1분봉 기준에서의 15만 주, 5분봉 기준에서의 50만 주의 거래량을 수반하고 돌려야 된다. 5분봉 기준에서 지금 뭐 거래가 저렇게 형성되고 있으니 거래 수반되면은 양봉일 때 편입 기준 잡아야 된다. 더 편하게 가는 거는요. 문자 사인. 변동성 매매는요.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 그래서 편입하나요? 네, 편입 가능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저게 얼마요? 24,000원대 전후. 24,000원 전후. 결론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한가 진입을 하는데 두 번째 그 기준을 잡아드리죠. 이게 이제 24,000 녹화하는 기준에 24,600원 넘기고 24,000 이제 그 절반 라인 뭐 800원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이제 뚫겠느냐의 기준점에 설정 범위였는데 전부 다 돌리죠. 1조 월봉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설정을 해드렸어요. 거래량의 기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렸을 때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올려드렸을 때에 라이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라면은 실시간으로 대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이제 않으신 경우는 한 템포 늦어지는 거죠. 저 녹화를 다시 들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두 번째 녹화가 됩니다. 23%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 기준에.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떠 있죠. 이 기준에 이제 넥스사이언스의 오늘 장중 10시 12분 또 12시 12분 이럴 때 이제 올려드렸던 내용들 기준, 여러분들이 다시 누르셔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15번째 방이 지금 이제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14번째, 13번째 방도 활성화되어 있고, 16번째 방은 이제 광고쟁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 상태라, 어휴, 정신없다 하고 계시는 상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 영상 부분을 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띵동 하고 이제 받아가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미리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돼요. 미리.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하시려면은 유튜브에 이제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실시간 요 기준에서 지금 45분 계시는데, 실시간 방송 기준에서 엄지총 누르시면 돼요. 엄지총. 그리고 장중에 지금 이제 모니터링 하신 분은 장중에도 계속 올려주세요. 야간 방송, 그 다음에 저녁 7시 10분 방송 있다는 거를 장중에도 계속 올려서 알려드리세요. 그러니까 뭐 모르시니까 접속을 안 하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구독 알람 신청,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여러분들이 해 두셔야 내일 기준에서도 띵동 넥스사이언스입니다. 띵동 움직임이 나옵니다. 띵동.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구독 알람 신청하시고 나머지 부분들 이제 다 보시면 돼요. 뭐 아난티, 데아티아이, KG, ETS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라고 했었을까? 네이처셀은 그 당시에 어떻게 기준을 잡아줬을까? SK 아이테크놀로지는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전략 기준을 어떻게 잡아드렸을까? 전략 매도 기준 잡아드렸죠.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분차분만 대처하시면 무난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구독 알람 신청 하시면 돼요.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 들어갑니다. 자, 네이버에서 이제 윤정두 검색하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교육 기준은 시황 부분인데 그냥 그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사실은 기본적인 상식 부분인데도 많은 분들이 그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시고 이제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중국 증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또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막연하게 중국 증시가 빠져서 오늘 빠져요, 뭐 이런 말씀들을 막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이제 괜히 우리 이제 VVIP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그 예쁜 공주님만 폭탄을 맞으셨어요. 아, 중국장 개장되자마자 또 밀리네. 예. 뭐 그 영향을 받았을 수 있죠, 심리적으로. 다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 진짠가? 라고 해서 이제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월등히 큰데 그 중국 증시 변동성이 막 월등히 큰 상태에 중국이 막 밀려 내려간다고 국내 증시에서도 아 우리도 폭락 나오겠나 하고 뭐 투매를 한다거나, 포지션을 또 파생하신 분들이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거나, 그렇게 되면 낭패를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중국 증시 뭐 0.6% 정도 수준에 마감이 됐는데 하락으로, 항생은 1.4 이렇게 강세로 마감됐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연동이 없다라는 거죠. 전혀 연동이 없는데 그 부분을 연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으면 본의 아니게 이제 다른 분들께도 민폐가 될 수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어찌됐건 이렇게 봅니다.
중국 증시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2015년도 자료,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다 들어있는 거죠. 2015년도에 어떤 그 내용들이 있을까요? 2015년도에 지금 이제 기억나는 대로 이제 다 설정을 해드릴게요. 2015년도에 전체 글로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던 내용들은 첫 번째 기준이 이제 연초부터 기준 잡으면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결국은 이제 하반기에 타결이 되는데 뭐 그걸 또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거는 무효야, 자기 마음대로 무효 선언을 했죠. 근데 이게 7개 국가 타결을 한 거예요. 사실은 미국과 이란, 거기에 러시아, 중국, 여기는 이란 편이겠죠. 그리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해서 영국, 프랑스, 이렇게 해서 7개 국가 협상을 한 겁니다. 결국은 체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과의 핵협상 도중에 이제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유가의 변동성도 좀 있었고, 변동성이 이제 시장에 불확실성 변동성이 일정 범위 잡혀져 있었어요. 2015년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2015년이냐? 중국과의 연동성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두 번째 기준은 메르스가 창궐이 됐죠. 메르스. 세 번째 기준은 중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 2014년도에 단기 폭등에 대한 후유증. 이건 뭐 정부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중국에서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정부에 두들겨 맞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이끌고 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옳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이 그리스의 그렉시트. 유럽이 이제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스가 총리가 40대 총리가 당선이 됐나요? 그래갖고 30대인가요? 40대인가요? 그래가지고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버립니다. 야, 배째. 야, 배째.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못 갚는다고 그냥 뭐 우리의 내부 사업권, 전력이든 뭐 통신이든 중요한 그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군들에 대한 그런 업체들에 대한 지분을 이제 뭐 사실상 뺏어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외환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IMF 때 그런 맥락에 이제 그 후유증이 계속 남아 있는 기준도 있는 건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제 그리스가 대규모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일자리도 없어지고 경기도 어려워지고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이제 유럽에서는 달래기에 나서고, 총리는 야 배째, 야 니들 돈을 빌려서 또 돈을 갚는다? 이건 아니지 않냐. 결국은 이제 뭐 2015년 하반기 4분기 정도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죠. 결국은 뭐 자기들이 돈 갚아주고, 그러니까 세계은행에서 돈 빌려줘도 돈 갚아주고, IMF가 돈 빌려서 돈 갚아주고, 퉁쳐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유럽 증시에는 눌림목이 됐고 미국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에서 자신감 갖고 대처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런 기준에서는 이제 각국의 중앙 정부와 그리고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죠.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유동성이 더 확산이 된다. 그런 해석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2015년도에 변동성이 형성이 됐고, 그 변동성의 흐름 이후에 우리는 안정적인 대세 상승 랠리를 다시 2015년 말 이후 2016년부터 잡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이외에 들여다보시면
그러니까 저런 변동성 속에서도 글로벌 증시는 사실 강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2016년도 거를 어제 보여드렸어요. 중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연동성은 없다. 화그냥 막그냥 왜 뻥치냐. 요거를 이제 좀 더 멀리서 당겨서 보면 이거예요. 2013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에이 뭐 중국 증시 빠지니까 우리나라 빠지네 뭐 저는 그런 거 못 견뎌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왜 흔들릴까? 그게 그 말 그대로 그게 뭐라고 단어도 이제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가물가물해지는데 그게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내용에 연동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이후에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시장 주가를 들어올립니다. 누가? 중국이죠.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이때 아무도 못 갔어요. 아무도 못 갑니다. 아무도 못 가요. 이건 조금 이따 이제 그 글로벌 시장하고 연동 그래프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갔느냐라고 했을 때 중국 정부가 이제 IPO를 단행을 하고 국영 기업들 그리고 이제 보호예수 물량 있는 종목군들 보호예수를 풀고 그러면은 이제 급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호예수를 풀고 그 다음에 IPO 단행하기 전에 시장 자체를 견인해 버린 거죠. 중앙 정부가 갖고 있고 이제 또 관료들이 갖고 있고 뭐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IMF 쪽이 이제 권고를 하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나쁜 행위다. 외국인들의 지분 한도를 지금까지도 이제 크게 확대를 안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모니터링 하신 분 혹시 계시면은 중국 증시의 외국인 지분 한도 포털에서 한번 검색을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선진 시장만큼 그렇게 이제 순환성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지분 한도를 걸어놓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OS 홈쇼핑 쪽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통신 쪽 지분 한도를 두고 있죠. 그렇게 해서 외국인이 이제 너무 많이 사서 외국인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될까봐 뭐 이런 부분들 어찌 됐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지분 한도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그 한도만큼 계속 편입을 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이제 시장의 지수 견인을 하게 되면은 올라갈 땐 좋긴 한데 자금은 이제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그 신규 자금은 중국 증시에 투자해 주세요라는 펀딩 자금은 계속 들어오겠죠. 그 펀딩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계속 올려놓으면은 펀딩 자금 들어오는 건 계속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오니까 돈 들어왔는데 이거 거품입니다라고 안 사면 안 돼. 거품입니다고 안 샀더니 더 가. 거품입니다 안 샀더니 더 가. 거품입니다 안 샀더니 더 가. 나중에 돼서 뭐 몇 달 이후에 자 내가 돈 맡긴 거 중국 증시에서 대박 났죠. 그 수익 좀 주세요. 아니 거품인 것 같아서 안 샀는데. 그럼 소송당하는 거예요. 거꾸로 폭락을 하는데 환매를 안 해. 돈을 안 찾아가. 그럼 계속 손절했다가 손절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절했다 또 사. 또 손절했다 또 사. 손절했다 또 사. 그럼 완전히 깡통 되겠죠? 그럼 나중에 가서 봤더니 깡통이야. 너 왜 그랬어? 왜 운영을 이렇게 했어? 아닌데? 시장 수익률인데? 소송을 못 걸어요. 돈을 안 뺐으니까 자기가. 그래 결국은 묻지마라는 거는 간접투자 펀드 운영사에 돈 들어오는 게 그게 묻지마인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뭐 굉장히 뭐 열심히 해서 수익 내드리고 수익 내주면 뭐 뽀찌 있나? 운영사 쪽엔 뽀찌가 없잖아요. 자문사 쪽에는 계약하기 나름대로 일부 뽀찌가 있고 수익률에 대한 배분이 있고 어찌됐건 그런 기준에서 이제 후유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IMF가 권고를 합니다. 니들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15년도 자료에 그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쪽은 왜 중국 증시가 무너졌느냐라고 엄한 소리 할 때, 그리고 특히 케이블 TV가 사실 뭐 윤정도도 나가고 있지만 그게 뭐 검증받은 방송국이라고 할 수도 없죠. 수백 개가 있고 거기서 아무나 갖다가 붙여 앉혀놓고 방송을 하라고 하니 중국 증시가 밀렸다고 엉엉엉 울어요. 올라갈 때 연동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중국 증시가 깨진다고 나와서 울고 앉아 있어. 왜 울어요? 중국 증시가 폭락해서. 중국 증시가 폭락했는데 왜 울어요? 글로벌 증시에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센데 그거는 경제 영향력이 센 거고.
결국은 이렇게 붕괴됐을 때 아무런 영향 없었어요. 동반적으로 밀리지 않았냐? 아니, 그냥 일반적인 박스권의 흐름이었던 거지. 얘들처럼 급락 폭락은 아니라는 거죠. 하루에 얘네들이 막 5에서 8% 하락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보자라고 했을 때, 예? 연동성이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다소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다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됐건 여기서 쭉 뻗어 올려서 앞전 고점을 넘겼는데 비이성적인 흐름이어서 당연히 앞전 고점 못 넘기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론적으로 2017년도에 17년도 말 2018년도에 형성되는 이 고점 있잖아요. 이 고점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지금 넘겼죠. 제대로. 얘네는요. 못 넘긴단 말이에요. 지금도 못 넘겨요. 그러면 약세라는 거죠. 글로벌 시장 대비 월등한 약세라는 거죠. 월등한 약세고 또 하다못해 글로벌 증시는 중국의 우한에서부터 이제 시작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지금 계속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코로나19 사태.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글로벌 시장은 저때 뭐 와장창 무너졌죠 사실상. 중국은요 저점을 안 깼어. 그러니까 전혀 달라. 누가 세네 약하다는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전혀 달라 움직임이.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폭등이 나오는데 우리가 폭등 나올 때 얘네가 폭등 나왔나요? 오히려 얘는 막 음봉 떨어질 때 우리는 멀쩡했잖아. 얘는 여기서 음봉 떨어질 때 우리가 뭐 음봉 떨어졌나요? 전혀 아무런 영향도 없고 오늘 하루 기준에서도 항생이 플러스 1%대라니까요. 얘는 마이너스여도 연동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잘 보시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 전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들은 여기서 이제 이게 2015년 6월 이후거든요. 이제 급락이 나오는 시점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횡보해서 조금 더 밀렸을 뿐이야. 박스 수준에서. 여기서는 뭐 물론 많이 좀 깨지긴 했지만. 근데 중국 증시는 내리폭락이에요. 근데 이때 이 밀려 내려온 게 하루에 5에서 8%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요. 5에서 8% 밀리고 있는데 시뻘건 불이 있어. 근데 방송 나와서 이런 날 우는 거야. 엉엉엉엉엉. 왜 울어요? 중국 증시가요. 와 진짜 속된 표현으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야 저런 거를 방송을 저런 양반들을 방송을 내보낸다는 게 맞는 건가라고. 차트 하나 비교를 해도 되는 거를 그걸 게을러서 차트 하나를 보지를 않고 어디서 중국 증시 차트를 보는지도 HTS를 사용 방법도 모르고 그냥 뉴스 보고 나와서 중국 증시가요. 야 말 같지도 않은. 이제 이런 날 예를 들면 이런 날 개파락 나온 날들. 응?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날들. 우리나라 증시 이제 끝나고 나서 장 끝났는데 미국 증시, 중국 증시 폭락했대. 그럼 미국이 연동되나 봐야 되는데 연동도 안 되는데 야 내일 큰일 났다고 공포감만 조장시켜놓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많이 빠진 것 같죠. 한번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의 조정폭은 그때 당시 많이 빠지긴 했어요. 15% 조정이니까. 저고점 대비 여기까지 15%.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뭐뭐가 있었다? 이란의 핵협상이 있었고 메리스가 있었고 중국 증시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그렉시트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이 조정이 15%가 나온 거지. 중국 증시 영향 때문이 아니다. 중국 증시는 얼마 빠졌어요? 5,178에서 2,085까지. 2,850까지. 그러면 얘네는 40% 이상 빠진 거예요. 우리 15% 빠질 때. 그것도 빠진 시기도 달라요. 우리가 상승할 때 얘네들은 폭락을 연출하고 있었고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고점에서 밀릴 때 밀려 내려올 때 얘는 또 횡보였고 전혀 다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다릅니다. 2015년도 7월 27일 날 중국 증시의 폭락의 사유 하루에 8.48% 빠졌어요. 8년 5개월 만에 최대. 8년 5개월 만에. 상하이 거래소 선진 거래소 하한가 종목 1,700개. 2015년도 중국 증시 급락 컨센서스 의견.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 옳아요. 중국 경제 지표가 안 좋습니다.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 미만입니다. 15개월 내 최저치인데 50 미만이에요. 야 이거는
경기가 축소되는데요. 이거 참 부담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국 증시가 폭락했어요. 어쩌라고. IMF 쪽에서 중국 정부의 증시 개입 중단 요구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동돼 있다는 거죠.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의 강화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경기가 혹시 둔화될까봐 금리 인상의 우려감 뭐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오히려 좋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중국은 이제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급등에 따른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에 급격한 상승률에 대한 우려감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죠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2014년도에 비이성적으로 주가 폭등 만들어 놓은 거를 확인했잖아요. 글로벌 시장 멀쩡할 때 지네 혼자 그냥 막 그것에 대한 후유증이지 얘네 빠지는데 뭐가 문제가 있단 말이야. 얘네 빠지는데. 그래서 결론은 잘 보시면 하나 둘 셋 띠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꼼꼼하면 돼. 이거 가지고도 무지하게 혼을 냈어요. 연구원. 방송 원고인데 너 이따구로 만들래? 너 이러려면 막 하지 마. 걔들이 뭘 알겠냐고. 2003년도 3월을 바닥 찍고 그리고 폭등 랠리가 나왔다. 경기가 그때부터 살아났다. 그걸 뭘 알겠냐고. 시키는 대로 하겠지.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데 뭐 귀를 왜 들고 다니는지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2003년도부터 잘라놓으라 했더니 2004년도를 잘라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 앞에도 더 있어야 돼 사실은. 중국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별로 안 오른 것 같죠. 아니에요. 2003년부터 해서 이제 쭉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 강화가 연출이 됐단 말이죠. 이게 전 차트거든요. 근데 중국 증시는 50% 빠졌어요. 이 당시에. 글로벌 시장이 강세를 띨 때 50%를 빠지고 그리고 지 혼자 또 2014년처럼 2014년, 2015년 이때처럼 지 혼자 폭등 랠리를 가져간 거예요. 이 각도가 아니잖아요. 글로벌 시장은. 얘가 폭등했다고 나머지가 쫓아갔나? 아니지. 중국 경기가 좋아서 움직임을 그 앞전부터 가지고 간 거죠. 응? 중국이 뭐 블랙홀처럼 막 원자재 다 빨아들이고 그 원자재로 막 상품 판매 만들어서 저가에 이제 세계 뿌려주고 뭐 그냥 응? 그러던 것이 이제 이쪽의 거품도 빠지고 그리고 이제 리먼 브러스의 흐름도 터지고 그러니까 서프라임 터지고 전 세계 파생 상품의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이쪽의 거품도 빠지고 그럼 글로벌 시장은 다우지수는 검은 색깔 선이라고 그랬어요. 요 고점을 넘겨 안 넘겨? 넘기죠. 넘기는 추세의 강화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돼요? 얘는 조정이에요. 연동된 적이 없어 거의. 이때도 이렇게 올라갈 때 뭐 글로벌 시장이 비이성적인 폭등이 나왔나요? 이 각도에서? 아니죠. 또 그 다음엔요. 나스닥 지수 똑같아. 나머지 다 똑같아.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뭐예요? 같은 아시아 증시의 흐름도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아시아 증시 흐름도. 거기 항생 같은 경우는 기가 차죠. 항생도 연동이 안 되는데 얘 상승이잖아. 얘는 하락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조금 오버슈팅 같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러고 나서 얘는 어찌됐건 추세적인 상승이죠. 얘는 하락이야. 연동이 돼요? 여기서 폭등 나올 때 여기서 일부 이제 추가적인 연동폭이 있었고 폭락 나올 때 아니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급등하고 있을 때 원래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2003년도에 3월에 바닥 512포인트 찍고 9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게 700포인트. 그러나 700에서부터 이제 2000포인트까지 날아간 거죠. 중국은요 계속 박살이었다니까. 50%가 빠졌다니까. 50%가 말이 50%지 시장이. 그러고 나서 비이성적인 폭등. 이게 뭐냐면 부의 재분배. 개인들이 주식 계좌가 2억 계좌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수익이 나요. 왜 수익이 났니? 그랬더니 영업의 수지가 나옵니다. 영업의 수지는 뭐니? 그랬더니 잉여자금을 옆에 있는 상장사에 돈을 투자를 했더니 그러니까 주식을 샀다는 얘기죠. 투자했다는 얘기. 별게 아니야. 샀더니 주가가 오르더라. 그 주가 오른 것에 대한 수익금. 그렇게 해서 영업의 수지로 올라가는 거야. 얘네 수익이 났네 해서 또 올라가. 그럼 말도 안 되는 연동폭의 기준이 계속 형성이 됐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흐름, 그 흐름의 후유증. 이 당시에 페트로차이나였나요? 이름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그 세계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왔죠. 유통 물량이 없어. 거의 주식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정부가 다 쥐고 있고 뭐 보호에서 걸려 있고, 그게 이제 여기서 풀린 거예요. 이제 그 물량들이.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돌릴 때 이들은요 하락하고 있었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박스의 일부 상승 추세 이 정도로 형성됐는데 얘는 폭등이었죠. 이 후유증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연동돼야 된다? 아니죠. 이걸 표로 보겠습니다. 중요해요. 왜?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주식하실 동안에 두 번 다시 중국 증시 옆에서 누가 중국 증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줘 라고 하면은 확 그냥 막 그냥 하실 수 있다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고 강연회 하면은 누가 나와서 있다고 소리하면은 야, 이 녀석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강연하지 마. 마이크 줘봐. 내가 할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HTS 켜놓고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 차트를. 이게 종가의 기준이고요. 이게 저가의 기준이거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빨간 게 더 많죠. 뭐 종가건 저가건. 닥스 어때요? 영국에 빨간 게 더 많죠. 니케이 어때요? 같은 동남아 아시아인데 빨간 게 월등히 많죠. 홍콩 항생 어때요? 비슷한 등락률인가? 그렇진 않잖아. 응? 항생 같은 거. 우리나라 어때요? 아니 여기만 조금만 종가만 이렇게 돌린 거고 다 어때요? 종가도 다 약밥이지 무슨 뭐 개뿔이나. 다 빨갛잖아. 근데 무슨 영향도 없는데 장 끝나고 나서 야 큰일 났어요. 내일 큰일 나게 생겼네. 왜? 5%나 빠졌어요. 사상 최대 빠졌어요. 아이고 확 그냥 막 그냥. 2013년 이후에 국내 증시와 상하이 지수입니다. 전혀 연동성 없습니다. 전혀 연동성 없죠? 응? 이거 좀 못 넘기고 있잖아. 뭐 찔끔 넘기고 있잖아. 우리 훌쩍 넘기고 있잖아요. 무슨 연동이 있다고 그래? 두 번 다시 중국장은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옳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기준에서도 그게 옳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중국 시장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넥스 사이언스 기준에서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익 내시고 뭐 교육을 받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들은 응? 이거 다시 보여드려요. 이 기준에 이제 우리 동 선생님은 9월 말일날 만기시고, 그리고 동강 선생님은 9월 8일날 만기시고, 또 새벽이슬 선생님은 5월 3일날 내년 5월 3일입니다. 그리고 아다지오 선생님 10월 20일날 만기시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유료 회원님들은 딱딱딱 계좌 탁탁탁 까면서 17%짜리 계좌 16%, 그러고 나서 또 새로 들어와서 17%, 또 다른 계좌에서 13%, 응? 5억 9,200. 얼마를 들어왔어? 6억이 수익이 뭐 얼마를 들어왔다? 60억을 들어와. 뭐야? 아유 정신없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고 뭐 공부의 기준을 설정하든 그렇게 놓고 보시는 거죠. 응? 내일 기준에 오전에 가격 인상됩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FOMC 회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미국장의 흐름이 낙폭이 다 축소됐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0.74 강세고 S&P 500 지수가 0.13이고 다우가 0.10인데 실적을 속일 수는 없어요. 응? 자, 인원이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적어요. 뭐 장이 3거래일 내내 안 좋아서인지 윤정두가 뭐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특히나 오늘 접속 인원이 월등히 적으신데 일단은 뭐 출석 체크 한번 더 하시죠.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출석 체크를 하셔서 뭘로 할까 이번에 000 할까요? 영원하라. 주식시장 영원하라. 000. 벌써 12시 3분입니다. 뭐 능동적이신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 능동적이셔야 되고
000 채팅방에 000. 지금 계신 분들은 굉장히 능동적이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능동적이신 분들이 조금만 더 능동적으로 보여주시면 되죠. 채팅방에 000 그리고 유튜브에 엄지척 000 엄지척 한번 가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교육 받으셔야죠. 지금 목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7월 1일부터 목 수술해서 2주 정도를 방송을 못 해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야간 방송이 들쑥날쑥해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000 한번 갑시다. 000 이용상 선생님도 000 접속만 되어 계시고 뭐 들으시는 분들이 제한적이고 안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뭐 방송을 굳이 시황 부분만 제대로 보셔도 돼요. 지금 굉장히 시황 부분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응? 지금 15번째 방은 000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14번째 방은 이제 이용상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오히려 16번째 방은 이게 뭐가 문제일까? 16번째 방은 아예 없어. 호응도 이번 주에 어찌됐건 200분 이상이 들어와 계신 건데 아까 이제 잠깐 링크를 오픈해 드려서 15번째 방으로 일부 이제 이동을 하시긴 했지만 이 방은 그럼 폐쇄를 해야 되는 거야. 뭐야? 000 내일 장중에 이제 들으시려고 그러나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러나 너무 없으셔. 400분 500분 되시다가 3, 4월 달에 성대결절로 좀 방송을 많이 못 해드리고 7월 1일 날 또 성대결절 수술을 하다 보니 한동안 또 한 200분까지 늘어나셨거든요. 근데 지금 난 저게 제일 신기한 거예요. 16번째 방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월요일 날 오픈했는데 16번째 방은 월요일 날 오픈했는데 저 들어와 계신 200분은 지금 어디가 계실까? 라이브 방송 아무도 안 듣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희한하단 말이야. 라이브 방송 들으러 접속을 하셨을 텐데. 그리고 여기 들으시던 분들은 다 주무시러 가셨나 또? 이야. 오케이.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 000 오케이. 그렇게 해서 좀 능동적이셔야 돼요. 신도 나고 능동적이셔야 되고 저도 또 더불어서 신나서 뭐 더 해드리고 막 새벽까지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자 내일은 내일 또 다시 뭐 폭발적인 수익 기준이 잘 잡힐 수 있기를. 아유 우리 또 유료방에서 뿔 선생님께서 000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동영상 자료죠. 그래서 동영상 자료 2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캔들 2개에 2시간 반짜리 이 교재와 자료 부분을 일단 16번째 방, 15번째 방, 14번째 방 이렇게 13번째 방도 이제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드신 것 같아요. 하여간에 뭐 8월 달에는 월화수목금 다 하려고 해요. 방송을 몸이 좀 부서지더라도 이제 뭐 다 눌릴 만큼 눌렸고 돌려질 때 수익도 바짝 내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8월 달에 월화수목금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야간 무방을 하면은 아무래도 뭐 접속 인원이 더 감사합니다. 목 상태가 이제 목요일 정도까지 이렇게 되면은 좀 거의 갈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말 좀 쉬면 조금 나아지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FOMC 회의의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내용은 이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FOMC 회의 기준에서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매월 공개 시장 조작에 대해서 정책 보고서를 발표한다 매달. 의사록은 이제 회의 이후에 1개월 후에 공표를 하는데 일단 1년에 이제 이것도 참 한동안 많이 퀴즈를 냈어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라고 했을 때 난 이것도 기가 찼어요. 요즘에는 이제 조금 알아. 왜냐면 하도 윤정두가 계몽을 시키고 다녀서. 아니 전문가들끼리도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세상에. 20몇 년을 방송을 하면서 동료들일 수도 있고 뭐 후배들인 거죠 대부분이 다. 자 FOMC 회의 어떻게 얘기가 나와 그럼 뭐 자기들끼리 딱 보면 들어보면 알잖아요. 뉴스 보고 보고서 내용 보는 것도 아니고 뉴스 보고 그냥 뭐 코멘트 다는 거. 그럼 기가 차방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한번 물어봐요. FOMC 회의 저 얼마 만에 열리지? 매달 언제 열려? 매달 언제 열려? 이러면은 야 뭐 매달 셋째 주 뭐 언제 열린다는 사람부터 해서 별의별 45일 간격으로 한 번씩 열려요. 45일. 그리고 내년치 일정까지도 일정 날짜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그조차도 모르고 방송 나와서 금리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당하시는 거야. 두 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유는 윤정도 잘났다는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간단한 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평생 여러분들이 전문가분들보다 위에 놓여져 계신 분들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8차례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 8차례 회의에서 지금 1월에 이제 회의가 있었고요. 그죠? 1월에 회의가 있었고 그때 당시의 기준은 이제 언제 테이퍼링을 단행할 것이냐, 채권 매입 축소를 단행할 것이냐. 경기가 지금 너무 과열이 돼서 돈을 쫙 빼버리겠다의 개념. 금리를 계속 점진적으로 올려서 시중 자금을 다시 끌어당기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금리는 건들지도 않고 내년 돼서 한번 올릴까? 그리고 2023년에 한 2차례 올리는 그런 기준 코멘트 정도뿐이 없잖아요. 근데 1월 달에는 그런 코멘트도 일단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은 시기상조다. 왜? 아니 선거 공약해서 지금 경기부양책에 돈을 지금 써야 되는데 긴축하자 그러면 되겠냐고. 아무리 독립기관이라고 해도. 결론적으로 뭐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제 제 의견입니다. 대선 이후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퍼링을 단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 쪽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경기부양책에 돈을 더 뿌리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약간 1월 이후에 그 FOMC 회의가 제가 판단할 땐 다소 이제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 어차피 이제 뭐 당장 테이퍼링 진행할 거 아니고 금리에 대한 인상이 당장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코멘트 부분이 조금은 눈 가리고 아웅도 있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제 조금 불만이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3월부터 해서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한 지금 다 잊어버리셨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한 그 시장 관심이 조금씩 나온 게 3월부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시중금리가 올라가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네. 야 이거 봐라 1.4야 지금 1.3에서 1.4로 넘어와서 1.5야 1.6이야.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다소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고 지금 뒤돌아보니 이렇다 할 조정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야 이거 뭐 심각한 조정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윤정두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2013년 5월 달에 테이퍼링 선언했을 때 출구 전략 선언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구 전략을 단행했을 때 그때의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를 넘기고 있었다. 근데 무슨 1.4에서 1.5, 1.6 넘어가는데 무슨 호들갑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그 YCC라든가 채권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는 부분들 인위적으로라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단기채 매도 장기채 매수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뭐 고전적인 내용에 그리고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이 다 알아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기준이 돼요. 다만 이제 이 당시 기준에서는 SLR 같은 경우에 레버리지 비율 부분을 이거를 그대로 이제 완화를 해줄 거냐 규제를 강화할 거냐 그대로 이제 뭐 완화 강화보다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간 결과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큰 이슈도 없었던 내용이 돼요. 똑같이 그냥 테이퍼링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뭐 정부의 이제 그 양적 완화 부분, 그러니까 정부의 경기 부양책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파월 의장에서도 아무리 독립기관이어도 아유 지금 뭐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서 긴축해야 되는데 테이퍼링 해야 되는데 아 무슨 뭐 경기 부양책을 또 해? 돈을 그렇게 뿌려대 안 되는데 이렇게 반기를 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또 잘못된 것도 아니야. 응?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 그래서 일단 슬슬 이제 3월부터 해서 이제 금리 인상 필요성 지적 인원이 뭐 4명이다. 2013년에 4명이다. 늘어난 7명이다. 그러니까 4명이 소수 의견이 된 거죠. 근데 2004년 4월 달 FOMC 회의 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3월 달에 무엇을 보는 거냐면 우리가 시장에 자신감을 갖고 하는 건 이제 경기 성장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약간 어폐가 있는 거죠. 경기는 되게 좋대. 근데 테이퍼링을 굳이 단행할 필요가 없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가 쪽에서는 아 이제 조만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이 돼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그런 상황에 4월 말 마지막 이제 인플레이션 노골적으로 인플레이션 대응은 어떻게 할 거냐? 일시적이냐 아니면 지속적이냐? 경기가 계속 살아나는 거냐 마는 거냐? 테이퍼링은 그래서 결국 언제 할 건데 계속 시기상조라고 얘기할 거야? 라는 것이 이제 아예 대놓고 이제 강하게 제기가 된 거죠. 왜? 일단은 시장 부분이 이제 대선 끝났고 대선 끝난 지가 뭐 언젠데 취임식까지 다 끝났는데 뭐 부양책 의회 다 통과했는데 이런 기준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정부가 또 발표를 해요. 추가 경기 부양책. 어찌됐건 뭐 그건 이제 흐지부지라기보다는 이제 계속 뭐 의회 공방이 있고 4월 말에 이제 그 관전 포인트 이 기준은 야 이거 또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려나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5월 초에 이제 옐런 전 의장이 재무장관이 총대를 매준 거죠. 야 이 뭐 이제 좀 건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4월 기준에 4월 말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소수 의견들이 더 크게 불거지기 시작했죠. 코멘트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추정치가 이렇게 뭐 벌써 이미 탁 이렇게 될 건가 저렇게 될 건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테이퍼링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정례회의 결과는 일단 금리는 뭐 당연히 동결이고 그리고 이제 1,200달러 규모의 이제 채권 매입 프로그램도 유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럽 쪽도 집행을 조금 미루었던 부분 채권 매입 프로그램 양쪽 하나 자금 푸는 부분을 그대로 다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고 유럽까지도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넘어가나 했는데 이제 5월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옐런 의장이 이제는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니? 그게 이제 뭐였냐면은 경기가 계속 지표가 좋은데 그것까지 좋았어요. 이제 실업률이나 실업수당까지 신규 고용자 수까지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세상에나 실업률이 기대에 못 미쳐버리고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 부분이 시장 예상치를 급격히 하회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급격하게 5월 초순에 다시 옐런 재무장관이 튀어나와서 야 절대 걱정하지 마. 지금 일시적으로 지표가 안 좋은 거야. 그게 정상이라는 그게 정상.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그게 정상이 된 거고. 매일매일 금리 인상의 우려감 이런 내용이 아니라 테이퍼링의 우려감 그래서 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경기가 좋아지는 건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경기가 이거 둔화된 거야? 고용지표 개판된 거야? 그걸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분들이 그냥 나서서 야 이거 일시적이야 걱정하지 마 경기 절대 둔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설정을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달에 FOMC에서는 이제 드디어 2023년에 금리를 인상할 거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또 어떤 코멘트들이 나와요. 야 무슨 2023년이야 2022년도에 금리를 인상해야지
라는 굉장히 매파 발언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일부에서는 소수 의견이 좀 확대 해석되는 부분이 있죠. 소수 의견이 뭐라 그래요? 야, 경기 인상, 금리 인상의 우려감, 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단 말이야. 그런 찰나에 이제 시장은 계속 고점을 넘기고 있었고요. 그렇게 갔는데 이번 이제 그 기준에서는, 요건 이제 아까 방송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번 기준에서는 이게 터진 거예요. 델타 변수 때문에 테이퍼링 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경기가 둔화된다. 그렇게 되는 게 어지러운 거고 어려운 거죠. 그럼 또 그러시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코로나19 뭐. 그런 단순 논리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시장이 붕괴된 것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안타깝게 4차 대유행 또 진행되고 있지만 그나마 오늘 조금 줄었다고 그래요. 그죠? 일단은 어찌됐건 그런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시장이 그것 때문에 2, 3, 4차 대유행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죠.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 동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 동향이 만약에 위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미칠 게 없어요. 저는 정상적인 지표 강세에 따른 정상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정상적인 폭등 랠리를 바라는 거고, 그 폭등이라는 게 뭐 시세 폭등이 아닌 정상적인 강세 장을 바라는 거고, 금리 인상과 함께. 우리가 미칠 건 없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기준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좀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또 뭐를 해요? 경기 살려야 된다고 또 유동성을 공급을 하죠. 추가적으로. 그죠? 지금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2023년에 이제 6월 달에 2023년에는 금리 2번 올릴 걸로 우리가 회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입장을 다시 중립으로 바꿔버리고 비둘기파 쪽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경기 하방 압력,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들여다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야, 경기 부양책 나와라고 해서 뭐 랠리의 기준이 잡힌다?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살짝 움직일 수는 있어도 저렇게 되면 경기가 둔화되는데 누가 박수치고 좋아해요? 바보인 거지. 시장이 반등이 나와도 안 돼. 지표 계속 좋게 나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결론적으로 테이퍼링 시점이 지연이 되거나 델타 변수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것을 우려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 버리면은 사실상 우리한테는 나쁘진 않다 그래서 부양책 이제 유동성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뭐 시장이 막 탄력을 받고 그러면은 쯧쯧쯧이라는 발음을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너 몸이 안 좋아, 주사 놔줄게 이러는데, 하하, 좋아요, 주사 놔줘요, 나 퇴원 안 해도 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가급적이면 시장의 경기가 진짜 둔화된다, 이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회의가 진행돼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경기는 좋은데 일단은 코로나19 변이, 델타 변이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서 시점을 다시 논의를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좀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결과물이 나와줘야지, 이거 큰일 났어요,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 오히려. 아시겠죠? 그런 그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FOMC는 어느 방향이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왕이면 경기가 세다, 강하다, 오히려 테이퍼링을 단행할 수도 있다, 금리도 뭐 2023년 또 2022년에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자신감이 표출되는 게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뭐 거꾸로 경기가 둔화되는데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쭉 뭐 이런 채팅방에서의 수익
뭐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뭐 야생화 선생님 내년 7월까지예요. 만기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들이 돼야죠.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지금 나스닥이 0.7% 수준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도 내일 그 공략주 기준에 세 종목 기준에 HMM, 삼성 엔지니어링, 뭐 SK 하이닉스를 여전히 똑같이 넣어놓고 아난티까지도 같이 넣어놓은 상태인데 내일 바뀔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염두를 해두시고.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쪽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1200만 주의 매집 6%의 매집 2만 원의 평균 단가 수준. 한동안 요 꼬리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거죠. 요 꼬리 때문에 6월 말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좀 어렵게 진행이 됐지만 결국은 이제 그 수급 범위, 그 수급 범위. 그래서 23,000원은 일단 하방을 잡아서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고, 그리고 아름아름 손바뀜이 계속 나왔고 평단은 계속 올라갔고, 그러고 나서 최근에 그동안 이제 그 주가를 좀 눌렀다라고 할 수 있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일부 개선이 됐죠. 100만 주 정도 개선이 돼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한 거지. 캔들 기준에서의 그 패턴 부분도 상승 잉태형, 상승 잉태 확인형, 그리고 상승 장악 확인형. 장악 확인형의 내일하고 모레 시장 탄력과 함께 제대로 된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만약에 그게 미쳐지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 8월 양봉, 다음 주면 이제 8월 양봉, 8월에 월봉의 기준이 형성되니까 8월 양봉.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외국인들 그 누적 수급 범위 1240만 주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억 9,600만 주짜리 주식수가 1억 9,600만 주. 그래서 2021, 03월, 26일. 물론 이제 그 아무래도 공매 상환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다 있을 거예요.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200만 주 이상 매도이였던 기관들이 일단은 매수로 전환이, 매수가 아니라 10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1240, 1241 나누기 1억 9,600만 주, 띠용 6.33% 작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작지 않은 매집의 기준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매수 평균 단가에 6% 기준이면 우리는 얼마큼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합니까? 50%. 최대폭 3만원 현재 기준에서는, 그리고 최소폭은 26,000원의 설정 범위가 잡힌다. 이거는 이제 교육 자료를 여러분들께 계속 올려드렸잖아요. 내일 기준에서도 장중에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집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매집주 기준의 교육 자료 내용들도 이렇게. 이게 이제 2007년도 도서 자료에 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업그레이드한 거죠. 이게 4월달 기준에 260세 종목인데 지금은 278개 종목에 1조 이상짜리 종목, 우선주 빼고 상품 빼고. 그리고 2007년도의 기준에서는 130개 종목이 있어요. 여기 도서 자료에 2007년도 ELW 도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매집에 대한 기준점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오늘 기분 좋다고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아니라 충분하게 34년 동안 주식하면서 모든 종목군들의 추이, 매집 추이, 소형주든 대형주든. 근데 이제 1조 이상짜리, 예전에는 1조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130개 종목뿐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278개가 되고요. 오늘 종가 기준에. 어찌됐건 매집 단가가 퍼센테이지가 이제 6% 기준 여기에 놓여지는데 30에서 50%. 이렇게 이제 들어 올려야만 그들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다. 그렇지 못하면은
손절인 거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쪽의 이 흐름, 매수평균 단가 2만원 수준, 2만원 조금 넘는 수준, 그리고 창구 동향 기준도 이제 가끔씩 확인해 보세요. 대형주는 창구를 바꾸지 않습니다. 요즘엔 뭐 소형주도 창구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아요. 26일 이후에 전거래일까지 27일, 28일 거는 이제 시간이 새벽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건 스탠리, 맥쿼리, JP모건, 뭐 시티그룹 이런 쪽에서 다 매수를 했다. 특정 창구 이제 세 군데서 좀 집중이 돼 있고요. 이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고 뭐 기관들 요즘 매수로 전환돼 있으니까 쌍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가볍게 움직임 나올 수 있어요. 톡 하는 사이에 신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차트 부분 다시 일정 범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하셔야 된다. 25,500원 기준 잡아드리고 있지만 주요하게 돌릴 구간을 25,000원 또 26,000원 이 정도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25,500원이 아닌 25,000원. 거래만 좀 더 실리는 모습이 수반되는 모습이 나오면 되겠고요. 월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최고점의 기준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달라요. 그때 당시 주식수가 달라요. 지금 1억 9,600만 주고 저 당시가 4천만 주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시가총액 한 10조 정도 했으니까 10조 좀 넘겼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기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 기준에 거래대금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예를 들면 요 정도 그 주가 변동폭에 고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원체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변동성 부분이 지금의 거래대금이면 저 정도의 변동성 크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삼성 엔지니어링 부분 또 내일 기준에서 뭐 전체적으로 IT의 기준, IT, 자동차, 또 삼성 엔지니어링, 또 오래간만에 시세 잡아주고 있는 HMM, 또 시간에서 조금 일부 강세를 준 뭐 카카오 게임즈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대처를 하고 주력주 기준 잘 잡아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하시면 뭐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벌써 12시 31분이에요. 미국 자원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7시 그 야간 방송 때 교육을 굉장히 그 거래대금 교육을 제대로 잘 이번에 해놨단 말이에요. 유튜브 방송을 거래대금 교육 방송으로 지금 7시 방송으로 바꿔 드릴 테니까 예.